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의 엔진에서 새 깃털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조류 충돌이 공식 확인된 겁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착륙을 준비하던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7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를 보낸 지 1분 뒤 사고 여객기의 오른쪽 엔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잇따라 뿜어져 나옵니다. 친구가 이제 갑자기 하늘 보러 가더니 하늘 봐봐야 새트 겁나 많다 하는데 거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그 제주 비행기 맞아요. 그 비행기가 거기를 뚫고 지나갔어요.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에 조류 충돌,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서 인양한 엔진 한 개에서 깃털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한 겁니다. 깃털을 확인한 위원회는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 항공기에 장착된 음성기록 장치는 녹취록 작성이 완료돼 공개 여부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어제 미국으로 이송되어 분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취록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사고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희생자 160여 명에 대한 유류품 300여 점이 발견돼 이 가운데 260여 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발견을 못하고 빠져 있을지 모를 그 유류품을 한 점이라도 더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유류품은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해당 유족들에게 인도하는 한편 추가 발견 가능성을 고려해 유류품 수색은 당분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남태령 대첩까지 겪으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했던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고 또다시 출정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체포를 써붙이고 서울로 향했던 농민들의 트랙터.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28시간의 대치 등 이른바 남태령 대첩까지 겪었지만 그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차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에 비난이 쏟아졌고 공수처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이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를 원점 재검토해보자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내란을 빼면서 지금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재집행을 앞둔 가운데 참다 못한 농민들이 또다시 트랙터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영장도 이게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체포가 안 되면 저희는 다시 시동 걸어서 올라가겠다. 도관에 든 쥐처럼 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그렇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싶습니다. 국민보다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만 바라보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와 여당에 대한 경고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내란을 했던 세력들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까지 막 생기고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나라가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 건 맞는 건지 전동 중앙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농민들이 트랙터를 먹고 나와야 된다. 지금도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에 또 한 번 시동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시도들은 행정통합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통합이 진행되는 곳이 대구 경북입니다. 타시도의 행정통합 움직임을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통합 논의에서 가장 많은 진척을 보이는 곳은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해 10월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고 2026년 7월 대구 경북 특별시를 출범시키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습니다. 행정통합을 이뤄낸다면 수도권의 준하는 법적 위상을 갖게 되고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통합 비용과 행정적, 재정적 특례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거듭 당부하신 만큼 대구 경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첫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를 없애고 새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통합안과 연방제 주에 해당하는 부산 경남주를 신설하는 기본 통합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이 행정통합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최근에는 대전과 충남 등 4개 시도가 하나로 뭉친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궁극적인 행정통합으로까지 가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지만 충청권이 협력하면 수도권 못지않은 생활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이 충청남북도에 포진되어 있고 국가의 R&D 역량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뭉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지역은 소멸위기에 놓이게 됐고 도시 간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행정통합은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산업 육성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지역과 직결된 현장 중심의 자율적 행정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권리를 지역으로 가져와야 지방이 스스로 내가 가진 그 자치권이 있어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타 시도들의 행정통합 논의가 힘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행정통합과 관련한 타 시도들의 움직임은 광주와 전남과 다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로 불편 겪으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광주 일부 자치구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업체에서 바로 수거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광주 전체에서 단속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전동 킥보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에도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만큼 모두 견인 대상입니다. 많을 때는 거의 10대 그 정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많이 불편해하고 차량도 지나갈 때 너무 불편해해요. 출동한 단속 공무원들이 사진을 찍고 신고 시스템에 올립니다. 광주 남구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광산구에서도 단속에 나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금지 구역에도 전동 킥보드가 여러 대 주차돼 있습니다. 광산구는 전동 킥보드 단속에서 1시간에 평균 10대가 적발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이 신고 시스템에 사진을 올린 지 10분도 되지 않아 업체에서 킥보드를 수거하러 옵니다. 단속 이후 제한 시간 안에 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킥보드를 견인하고 업체는 견인 비용으로 킥보드 한 대당 15,0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하다가도 바로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단속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남구에서는 업체에서 전동 킥보드 운영 대수 자체를 250대에서 100대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광산구의 전동 킥보드 무단주차 민원 건수는 2023년 한 달 평균 76건에서 지난해 11월 39건으로 단속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민원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행할 때 이제 몸에 스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광주에 등록된 전동 킥보드 업체는 2곳으로 킥보드 6,1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광주 5개 자치구 전체에서 전동 킥보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뱃길이 올해부터 끊겼습니다. 유류비 증가로 적자가 쌓이자 업체가 사업을 철수한 건데요. 관광객들의 아쉬움은 물론 항만 종사자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텅 빈 터미널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유일한 정기선인 제주 행배가 운항을 끝내자 터미널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선사는 유류비 상승에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쌓였다며 폐업했습니다. 여수 사업소는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하고 타 지역 이전을 결정한 겁니다. 여수 제주를 오가던 배가 운영을 멈추고 정박해 있습니다. 이 배는 이번 주 여수를 떠나 완도로 가게 됩니다. 선사 측은 완도와 제주 간 항로가 여수보다 짧아 경제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9년 동안 운영된 뱃길이 끊기자 관광객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야경도 보고 크루즈도 타면서 쌓을 수 있는 추억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제주도를 가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배를 타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배가 끊긴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만 노동자들도 당장 일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물동량이 감소하며 임금도 크게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도 여수보다 먼 고흥과 목포로 돌아가면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배편이 없어지다 보니 고흥이나 목포항으로 가는 그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 지역, 동부유권 지역에서는 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선박람회를 앞두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여수시에겐 대형 악재입니다. 선사는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적자 보전을 요청했지만 여수시는 예산 부족으로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저희는 부두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다른 어떤 최소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여수시와 항만업계 종사자들은 대체 선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항로를 운영할 선박이 선뜻 나타나지 않으면서 뱃길 공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서울시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3년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사고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 수 없어 이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는 20일 1심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본 뒤 늦어도 3월 이내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사 문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명시한 협력적 노사상생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노사가 이견이 발생할 경우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더 큰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이병로 군수의 공직자 일동 1,156만 7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광주 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부동산 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 조사 결과 올해 광주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5,800여 세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